자, 이번 시간에는 바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종간 규모에서의 바람은 직윤풍과 비직윤풍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윤풍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기압 경도력과 지구 자전에 의한 겉보기 힘인 전향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부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직윤풍은 보통 등 지위고도선과 평행하게 불게 되는 거죠. 사실 종간 규모에서의 거의 90%의 바람은 이러한 직윤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기도를 보면 특히 상층 일기도에서 여러분들 바람의 방향이 보통 지위고도선과 평행하게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직윤풍은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한마디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똑같기 때문에 날씨가 변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은 비직윤풍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바람이죠. 그러면 이 직윤풍을 일으키는 이 직윤 균형이 언제 깨지느냐? 자, 이 비직윤풍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즉 직윤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그것은 마찰에 의해서 또는 회전에 의한 곡률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압 경도력의 변화에 의해서 비직윤풍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람은 풍속과 풍향으로 표시합니다. 즉 벡터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가지는 풍속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표현하는 풍향으로 표시가 되죠.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바람이 바뀐다 라는 것은 풍속이 바뀌거나 풍향이 바뀔 때 바람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직윤풍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바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비직윤풍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바람이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풍속 또는 풍향이 바뀔 때 우리는 비직윤풍이 부는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풍속이 변화를 하면요 발산과 수렴이 일어나게 되고 풍향이 변화하게 되면 소용돌이도 즉 와도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속이 변화할 때 어떻게 상승과 하강 운동을 발생시키면서 날씨가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층의 대기에서 풍속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비직윤풍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살펴본 기압 경도력의 차이에 의해서 풍속이 변화합니다. 즉, 풍속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풍상층의 바람보다 풍하층의 바람이 세다는 소리죠. 자, 그럴 때는 발산이 일어납니다. 즉, 그 중간 지역에서는 밀도가 작아지겠죠. 들어오는 바람은 작고 나가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기 상층에서 풍속이 증가를 했으면 거기서 상승 운동이 반대로 풍속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들어오는 바람은 세지만 나가는 바람이 작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는 수렴이 발생해서 하강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기 하층에서는 보통 마찰이나 산악 등의 지역에 의해서 풍속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상층과 비슷하게 풍속이 증가를 하면 발산이 발생하죠. 하지만 하층이기 때문에 발산이 발생했을 때 밀도가 작아지는데 어떻게 지면 안에서부터 상승하는 운동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상층과 반대로 하층에 발산이 발생하면 하강 운동이 일어나고 그 반대로 풍속이 감소하게 돼서 수렴이 발생하게 되면 상승 운동이 발생시킵니다. 자, 풍속이 변화하는 예 중에서 대기 상층의 대표적인 예는 이 제트 스트리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트 스트리크란 상층 제트에서도 풍속이 강한 지역을 나타내는데 풍속이 증가하는 즉 제트 스트리크의 입구 부분과 풍속이 감소하는 제트 스트리크의 출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트의 입구 부분에서는 기압 경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풍속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쪽 제트 스트리크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는 2차 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출구에서는 그 반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발생을 시키는 2차 순환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제트 입구에 남쪽에서 상층 발산이 일어나 하층에서는 수렴이 일어나고, 출구에서는 반대로 출구 북쪽 지역에서 발산이 일어나서 그 하층에서는 수렴이 일어나서 상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풍속이 변화되는 예 중에서 하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층에서의 풍속 변화는 지형에 의한 마찰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강수 예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보통 하층 제트는 남풍류가 강하죠. 그러면 남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갑자기 해양을 통해서 오다가 육지를 만나게 되면 육지의 마찰 때문에 풍속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하층에서의 풍속의 하강은 그 지역에서 수렴이 일어나서 상승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수 예보를 할 때 남풍이 불고, 또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서 해안가를 따라서 강수가 예측될 때는 좀 더 많은 강수량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악 지역인 지리산 등에서도, 그리고 제주 산간에서도 이러한 마찰에 의한 풍속의 수렴에 의해서 많은 강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풍향이 변화하는, 즉 곡률에 의한 비직윤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날씨를 예보할 때 고기압, 저기압 많이 들어보셨죠? 즉,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고기압이 발생을 하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저기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회전을 하면 풍향이 변화하게 되죠. 즉, 풍향의 변화에서 이런 회전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소용돌이도 또는 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기압성 회전을 하게 되면은 원심력과 전향력이 합쳐져서 기압 경도력과 평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직윤풍보다 풍속이 작은 아직윤풍이 형성이 되고, 고기압의 경우에는 기압 경도력의 방향과 원심력이 합쳐져 가지고 더 강한 바람을 만들어내요. 즉, 직윤풍보다 더 강한 바람을 만들어내서 이 바람을 초직윤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회전에 의해서도 우리가 직윤풍, 즉 직윤 균형이 깨져서 비직윤풍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윤풍의 균형이 깨진 아직윤풍 또는 초직윤풍이 발생을 했을 때 저기압의 경우 아직윤풍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직윤풍보다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고기압의 경우 초직윤풍 같은 경우에는 직윤풍보다 강하기 때문에 풍속이 증가하는 발산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윤풍의 경우 풍상층이 하강운동을, 그리고 풍하층은 상승운동을 하게 되고, 초직윤풍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풍상층에서 상승운동, 그리고 풍하층에서는 하강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풍향의 변화는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본 로스비파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자, 로스비파는 고기압성 회전을 하는 기압 능과 저기압성을 회전을 하는 기압 골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압 골은 보시다시피 저기압성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직윤풍, 그리고 기압 능은 고기압성 회전을 하기 때문에 초직윤풍이 일어나죠. 그러면 자, 골과 능 사이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요? 기압 능에서 불어오는 아직윤풍, 즉 직윤풍보다 풍속이 적고, 그 다음에 고기압성 회전을 하는 초직윤풍, 풍속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골과 능 사이에서는 풍속이 증가하는
발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상층 발산이 일어나면은 작은 밀도를 채우기 위해 하층에서부터 상승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압, 골과 능 사이에서는 지상 저기압이 발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능과 골 사이에서는 그 반대작용이 일어나서 지상 고기압이 발달하겠죠.